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파일을 다시 열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문에 앞서 폼페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노력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의 40주년 기념연설에서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합의가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만을 불러온 외교적 실패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파일을 다시는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diplomacy with the DPRK is laser focused on making sure that we never again have to reopen the North Korean nuclear file.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라는 국무부의 원칙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문턱을 마주했다면서 비핵화 협상은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공조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도 북한 비핵화가 세계 이익에 부합함을 확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get our policy with North Korea and to get our allies Japan and South Korea and to convinc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that this is in the world's best interest. 이어 폼페오 장관은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대북 관여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Our diplomatic efforts to get the entire world to engage, to see the risk for what it is, and to help us get North Korea to a brighter future is something that our administration is profoundly proud of. 폼페오 장관은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등과 만나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은 최소한 어느 정도 핵 능력을 갖추는 게 정권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게이츠 전 장관은 최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최근 25년 동안 북한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고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한 건 분명 위험이 있다면서도 대화 노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소위원회가 2020 회계년도 국무지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새 회계년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세출위 국무소위원회가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안을 10일 가결했습니다. 국무부 활동과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 지출 예산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보다 137억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한 겁니다. 미 의회의 대북 지원 금지 움직임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의회는 그동안 대북 재정 지원은 물론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안해왔습니다. 다만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북한 수용소 데이터베이스 유지 등을 위한 예산 지출은 허용해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 세출위 심사에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상원 세출위는 현재 예산안 작성 단계에 있어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으로 대북 제재를 우회해 금융자산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은 부족하지만 사이버 공격 의지는 강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케이토 연구소가 주최한 사이버 공격 관련 토론회에서 리처드 하크넷 신시내티 대학 교수는 북한이 사이버 금융 조작을 통해 국제 제재를 우회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크넷 교수는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북한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채굴 등을 통해 금융자산을 훔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primary focus is on exfiltration of financial assets. So whether this is through Bitcoin mining, but it's about stealing money. 하크넷 교수는 또 북한이 경제적 목적 외에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클린 슈나이더 미 해군대학 조교수는 북한이 세계 최상위권의 사이버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공격 의지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감행 의지는 기술력을 갖춘 국가들 못지않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rank ordered all of the nations, North Korea would not probably make the top 3 or 4 for what they can do, but the willingness makes up for what they can't do.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Dominant power is doing things what they do in cyberspace to maintain superiority or dominance. So this idea of power equalization through cyberspace, I don't even think it's not really been borne out empirically. I don't even think it was borne out experimentally in terms of behavior. 발레리아노 석전은 이어 북한은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프라가 약한 은행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11일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사모아의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정박지로 택했다면서 법무부 주도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뒤 선박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와이에서 해병대와 보안팀이 사모아에 왔으며 선박에 대한 보안 위반과 파손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북한 선박 불법 운송과 중장비 운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선박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19에서 응답자의 65%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여부에 대해 72.4%가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4.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대답은 23.3%로 나타났습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65.6%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년보다 5.1%포인트 감소했고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70.5%로 통일을 선택한 8.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통일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003명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 식량 계획 WFP 사무총장이 1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내 일일 배급량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WFP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의 길버트 홍보총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국제농업협력 포럼에서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유엔 산하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는 등 상황이 변한다면 대북 지원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